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의 특성들 몇 가지 더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처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리스트와 이제 스트링을 좀 비교를 하면서, 스트링을 이제 리스트로 바꾸거나 혹은 리스트를 이제 스트링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이나 리스트는 모두 다 시퀀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링은 하나하나가 이제 문자들이죠. 그래서 문자들의 시퀀스가 스트링이고요. 리스트는 이제 문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밸류들을 다양하게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이제 시퀀스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 대신에 특별히 캐릭터를 생각을 한다면 캐릭터들, 즉 문자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하고 스트링하고 그러면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미리 얘기를 하면 스트링도 캐릭터의 시퀀스고 캐릭터의 리스트도 캐릭터 시퀀스이긴 하지만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 스트링을 캐릭터의 리스트로 이제 변경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한다면 이 문자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리스트의 형태는 아니고 그냥 그 문자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자 하나하나를 보면 H,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L, 그 다음도 L이죠. 그 다음에 O 라는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 개는 좀 다른 형태가 될 텐데요. hello라고 하는 이 문자열 스트링을 이러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으로서 리스트라는 이제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s는 문자열 스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리스트는 여기서는 함수의 이름인데요. 함수니까 이제 괄호를 열고 아규먼트를 전달을 이제 했는데 문자열을 이제 좀 전달을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t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t는 이 함수의 return value를 이제 가리키게 될 텐데요. 그 return value가 이제 assign이 된 겁니다. t에 t를 보면 그 처음에는 이제 이 문자열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그 조각조각으로 쪼개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스트링을 이제 글자 단위로 쪼갤 때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자열을 이제 쪼갤 때 글자 단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단어 단위로 쪼개고자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리스트를 쓰는 것 대신에 split이라는 스트링의 메소드를 사용을 이제 하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s라고 하는 변수는 다음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문자열 안에는 단어가 이제 4개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기서는 이제 공백, 여기서 이제 빈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단어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자, 이때 이러한 이제 그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구분을 했을 때 단어를 이제 쪼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스플릿은 스트링 메소드이기 때문에 스트링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 이름을 이제 호출합니다. 스플릿 자체가 이제 쪼개다, 뭐 나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은 S 자체는 이제 immutable 하기 때문에 S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항상 이런 그 스트링과 관련된 메소드들은 이제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return을 해주는데요. return된 결과를 이제 t에 할당을 했습니다. t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단어 하나하나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트라는 함수와 split이라는 메소드는 그 return value가 모두 문자열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인데요. 자, 리스트에서는 하나하나 글자 단위로 나눈 것이고요. 스플릿에서는 그 빈칸은 단위로, 즉 단어로 나누어서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리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는 사용하는 방법이 리스트는 함수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스플릿은 스트링의 메서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스플릿을 사용할 때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단어와 단어는 이제 한 칸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빈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단어와 단어를 구분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그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문자를 보통 딜리미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우리말로 뭐 구분자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딜리미터를 특별히 우리가 그 위에서 조금 전에 할 때는 언급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딜리미터로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것을 빈칸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단어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분자를 빈칸 한 칸으로 하지 않고 다른 문자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S라고 하는 문자열이 스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때 하이픈과 하이픈 사이에 있는, 즉 하이픈이 일종의 단어를 구분하는 이제 구분자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이제 나누고 싶다라고 할 때는 S, 이 string 다음에 split이라고 쓰고요. 내가 이제 단어를 구분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글자, 문자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딜리미터는 물론 이제 변수 이름인데요. 딜리미터는 위에서 하이픈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이픈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하이픈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모두 3개의 단어로 구분이 될 테니까 t는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을 한 결과는 스팸으로 구성된 리스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리스트 혹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쨌거나 문자열을 이제 뭐 글자 단위가 됐건 단어 단위가 됐건 쪼개는 것인데요. 이제 반대로 합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조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조인도 그 스트링 메서드입니다. 자, 조인은 그 의미 자체가 연결을 시키다라는 것일 텐데요. 조금 전에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나눈 건데 이번에는 나누어진 여러 개의 문자들을 결합을 하는, 이어 붙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서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스트링 메소드가 되기 때문에 조인을 호출할 때는 앞에 적당한 스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달되는 것은 리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리스트 원소들은 적당한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녀석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전달된 아규먼트에 있는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그 사이사이를 이 녀석을 끼워 넣습니다. 조인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대상이 되는 그 문자열이 있을 텐데, 그 문자열을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제 여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에 이제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연결을 이제 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문자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그 문자를 우리가 딜리미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결국 이 녀석 일종의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이제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딜리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딜리미터에 해당하는 문자열에 대해서 메소드로 우리가 호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간단한 이그젬플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단어 단위로 이제 나눈 결과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원래대로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빈칸, 한 칸 떨어진 것을 딜리미터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고요. 딜리미터는 이제 변수의 이름일 텐데, 그 변수는 이러한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딜리미터 다음에 점을 찍고 조인을 한 다음에 t라는 리스트를 전달을 했는데, t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닝과 for와 the와 through들을 합치는데, 그 사이사이에 앞에 있는 이 딜리미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딜리미터 join에 의해서 리턴이 되는 결과를 s에 할당을 한 다음에 s를 확인해 보면 앞에서 우리가 처음 출발한 그런 문자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는 pinning, for, the, draw들을 제 그런 빈칸을 하나씩 끼워 넣지 않고 빈칸 없이 쭉 연결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그 스팸이었었나요? 잠깐 보면, 네, 그 스팸이라는 문자열이 이제 리스트라는 함수 사용하면 이렇게 다 쪼개질 수가 있었습니다. 글자 단위로. 근데 이 글자 단위로 쪼개진 결과로부터 이 녀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spam을 이제 붙이긴 붙이되 그 사이사이에 공백을 이제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empty string을 앞에다가 쓰고요. 즉 빈칸이 아무것도 없는 따옴표가 바로 연결이 되는 empty string을 쓰고 점을 쓰고 jo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spam을 다 붙이고 그 사이사이에는 empty string을 이제 붙이는 거니까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이러한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딜리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이제 다르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빈칸 나오지 않고 쭉 연결하고 싶다면 empty string을 딜리미터로 사용을 해서 joi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그 코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이라는 것을 이제 리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면 t가 글자 단위로 다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의 메소드인 split을 사용을 해보면 공백 단위로, 그 빈칸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공백이 여러 칸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여전히 그 여러 개의 빈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나머지들로만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S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리스트로 지금 바꾸게 되면 하나씩 쪼개는 결과가 될 텐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대로 이 상태에서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서처럼 PINING 그 다음에 빈칸 하나 FOR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그 별도로 이제 글자 단위로 그러니까 문자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진 리스트가 리턴이 되겠습니다. 자, 딜리미터를 우리가 이제 적절히 정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백이 안 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팸 사이에 하이픈이 있고 딜리미터로 이제 하이픈을 선택을 해서 스플릿을 하게 된다면 스팸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 지금 딜리미터가 빈칸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리스트의 원소들 하나하나들을 이제 붙일 때 그 사이사이에 빈칸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딜리미터를 하이픈으로 하게 되면은 S는 그 사이사이에 빈칸이 대신에 하이픈을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스팸을 이제 리스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다 글자 단위로 이제 나뉘어질 텐데 이 글자 단위를 이제 빈칸 없이 붙이고 싶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empty 리스트죠. empty string이죠. 이만큼이 여기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딜리미터로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S2가 스팸이라고 빈칸 없이 쭉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리스트의 내용들을 이제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스트링과는 다르게 이제 리스트는 이제 뮤터블한 그러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value라는 표현이나 object라는 표현이나 뭐 크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구분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만일에 다음과 같은 어사인먼트를 했을 때 이 변수 a와 b가 가리키고 있는 모양을 그 상태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첫 번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바나나라는 문자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문자열입니다. 겉으로 보는 결과는 글자는 동일하지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메모지가 이제 두 장이 있는데 메모지 두 장에 한 메모지에도 바나나라고 쓰고 두 번째 메모지에 똑같은 메모지에 겉으로 봤을 때 이런 메모지에 이제 바나나라고 쓴 두 개의 메모지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메모지는 겉으로 보는 모습은 동일하지만 메모지 자체는 다른 두 개의 메모지인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두 번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같은 오브젝트 하나가 있는데 A도 바나나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B도 바나나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메모지가 이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A와 B라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를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자, 두 가지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는 메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일반적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하나, 이 오브젝트 하나. 이 메모지 하나, 이 메모지 하나. 오브젝트 우리말로 물론 표현할 때는 이제 객체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메모지가 하나가 이제 객체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겉모습이 동일한 것 뿐입니다. 자, 지금은 오브젝트가 그냥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 가지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파이썬에서 그 변수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is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라면 겉모습은 같지만 오브젝트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두 개고요. 여기서는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is 오퍼레이터를 쓰는데요. 자, 앞에서와 같이 a와 b라는 변수를 바나나라는 스트링을 이제 어사인을 한 다음에 is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는 아웃풋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인데 언제 참이 되냐면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오브젝트와 b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동일하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됩니다. 자, 지금 해보면 true가 나오는데요. true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 두 가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었다면 겉모습은 같지만 두 개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A is B를 하게 되면 false가 나왔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을 그 오브젝트를 하나만 만들고 A도 그 오브젝트, B도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오브젝트는 딱 하나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리스트는 조금 다릅니다. 리스트는 겉모습은 같지만 오브젝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위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차이가 이쪽은 스트링이고 지금은 리스트죠. 자, 이 경우에 A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와 B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오브젝트 입장에서 같은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A is B를 하게 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 1이죠? 네. B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의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결과를 보면 같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는 이제 메모리 공간상에서 다른 곳에 기록된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조금 전에는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메모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메모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긴 했지만 모습은 같죠. 자, 이때 모습을 우리가 value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즉, 이 오브젝트나 이 오브젝트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오브젝트랑 두 번째 오브젝트는 메모지는 다르지만 메모지 안에 적힌 값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string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같았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사실은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identic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리스트에서는 이 오브젝트나 이 오브젝트는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오브젝트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때는 identical한 오브젝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값을 보면은 값 자체는 이제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identical이라는 표현 대신에 equival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표현을 한다면 동등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별도로 있지만 그 값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equival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지만 identical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 string은 바나나라고 하는 것이 같은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A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나 B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는 identical, 동일한 그런 오브젝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브젝트가 동일하진 않지만 equivalent 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분을 좀 해보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identical 하면, 즉 동일한 오브젝트이면 당연히 equivalent 합니다. 즉 바나나, A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나 B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나 동일하기 때문에 겉모습, 밸류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반대는 안 되죠. 어떤 두 개가 equivalent 하다고 해서 반드시 identical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이 리스트하고 이 리스트는 equivalent 하긴 하지만 identical 오브젝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라는 표현과 value라는 표현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까지는 두 가지 개념을 그냥 막 섞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오브젝트는 뭐 메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객체, 어떤 실제로 피지컬한, 뭐 사실은 이제 메모리 공간에 있으니까 뭐 피지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그런 오브젝트는 메모지에 쓰인 숫자처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오브젝트와 밸류를 구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는 1, 2, 3을 이제 원소로 하는 이제 리스트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안에 이제 값을 보면 이제 1, 2, 3이라는 이제 값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B가 가리키는 것도 다른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값은 동일한 1, 2, 3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오브젝트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오브젝트는 다르지만 value는 동일하다. 메모지는 다르지만 메모지 안에 있는 글씨는 같다. 숫자는 같다.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와 value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문자열 같이 immutable한 오브젝트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요. 리스트와 같이 mutable한 오브젝트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제 두 개의 변수가 가리킬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가 다르면서 A하고 B가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리스트에서도 다른 변수가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오브젝트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B equal A라고 assignment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B는 A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를 이제 가리키는 방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즉,
A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사인먼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B하고 A가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A는 1, 2, 3 이라고 할당을 하고 B도 1, 2, 3 이라고 할당을 할 때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때는 1, 2, 3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새로 만듭니다.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A가 가리키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겉모습은 같지만 일단 이렇게 나오면 리스트를 또 만듭니다. 오브젝트를. 그리고 B가 그것을 가리키게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데요. 자, 지금은 리스트는 이제 한 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A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이것과는 다르죠. 자, 여기에서는 B equal A라고 A를 통해서 할당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A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B도 A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를 가리키도록 내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는 달리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고 따라서 A is B라고 혹은 B is A라고 하게 되면 true가 나옵니다. 자, 마치 이제 스트링에서와 같이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는데요. 스트링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리스트에서 같은 오브젝트를 두 개의 변수가 가리키고 있으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수정될 수 있는 뮤터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른 이름의 변수가 여러 개가 이제 가리킬 수 있을 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오브젝트의 일종의 별명이라고 해서 엘리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형태의 어사인먼트를 했을 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같은 오브젝트를 A도 가리키고 B도 가리키게 되는데요. 어떤 오브젝트를 어떤 변수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reference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A가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B가 이 오브젝트를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레퍼런스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이 레퍼런스를 변수를 alia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는 우리가 그 오브젝트가 그 별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alias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어떤 오브젝트가 그걸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두 개 이상이 되는, 즉 별명이 주어진 그러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것이 이뮤터블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뮤터블이 되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의 별명을 통해서 뮤터블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다른 변수, 다른 레퍼런스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했었죠. 1, 2, 3 리스트를 만들고 A가 그것을 가리키고 근데 다음과 같이 엘리어스 B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1, 2, 3이라는 오브젝트를 이제 둘 다 가리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B라는 alias, reference를 통해서, 변수를 통해서 그 원소를 이제 변경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원소를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42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B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만일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할당문을 하게 된다면 B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에서 1을 42로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럴 텐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확인해 보면 바뀌어 있습니다. 난 분명히 B를 통해서 할당을 해서 변경을 했는데 A는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A하고 B가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별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B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의 내용을 변경을 하게 되면 A를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 오브젝트가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B를 통해서 바뀌어 있는 그 결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서 A를 통해서도 바뀐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같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혼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인지를 이제 모른다면. 자, 그래서 이런 뮤터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런 alias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물론 이제 뮤터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개의 alias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좀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버그가 이제 이것 때문에 쉽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뮤터블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는 alias 사용하게 되면 어, 뮤터블 오브젝트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뮤터블 오브젝트를 이제 대상으로 할 때는 alias를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버그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스트링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alias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스트링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경우에 A는 바나나, B도 바나나라고 할당을 하게 되면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고, 즉 A하고 B가 alias가 됩니다. 즉 이 오브젝트는 별명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A를 통해서든 B를 통해서든 이 문자열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alias가 있더라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스트는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alias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뮤터블 오브젝트에서는 앞에서처럼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든 다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든 어차피 변경이 되지는 않는 거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는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문자열은 이제 같은 오브젝트는 이제 밸류 같은 것은 하나만 생성을 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첫 번째 코드를 assign을 이제 하지만 같은 오브젝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A is B를 하게 되면 tru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value는 동일하지만 오브젝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여러 개 만들고자 할 때는 조금 전과는 다르게 그 B를 A로부터 할당을 하게 되면 A is B가 혹은 B is A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를 통해서 A도 이 오브젝트를 접근할 수가 있고 A를 통해서도 이 오브젝트를 이제 B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B를 통해서 변경하게 되면 그게 A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도 변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지,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따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아규먼트하고 이제 이 엘리어스를 같이 쓰게 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함수의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전달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그 함수 내부에서 파라미터가 이제 그 리스트를 가리키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그 만든 add all이었나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리스트 t에 이제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숫자들을 다 더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s는 좀 그렇고 이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고 나서 t1이라는 리스트를 1, 2, 3이라고 한 다음에요. a s라고 하죠. 자, add all이라고 하는 게 이제 return value가 있었습니다. 합을 리턴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할당문을 하게 되면 t1이라는 변수가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t1이 이제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t1 리스트를 add all이라는 함수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가 t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이 된 t1을 가지고 할당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body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표현을 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t1이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를 t가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이 t가 1, 2, 3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t를 통해서 이 함수 내에서 t를 통해서 값을 읽는 것만 일단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t를 통해서 원소를 제거를 하게 된다면 즉 예를 들어서 del t 1이라고 이제 대부적으로 한다면 t가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은 물론 add all은 그런 일 안 하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t1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즉 t1은 그냥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을 뿐인데 그러고 나서 t1을 살펴보면 내용이 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그 약간은 좀 우리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t1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기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 조금 우리가 좀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에러가 나올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delete head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t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고, 이 t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이제 아규먼트가 리스트가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자, 처음에 letters라는 이름의 변수를 다음과 같이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한 다음에 할당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letters를 delete 헤드에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짧고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히 아니까 letters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함수 안에서 이 letters의 내용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letters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나 letters를 이제 아규먼트 전달했을 때 함수 내부에서 파라미터 t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나 같은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함수 내에서 delete를 했을 때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 letter도 letter를 통해서도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t와 letters가 일종의 같은 오브젝트에 대한 서로 다른 alias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t와 letter가 같은 오브젝트에 대한 alias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스택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 자, 지금 함수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이제 가장 함수 바깥쪽에서 이런 어사인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어사인먼트가 일어나는 프레임을 우리가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메인에는 이런 letters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생겨져 있고요. 이 녀석이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 이름에 프레임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 프레임 안에 이 함수와 관련된 로컬 베리어블들 혹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나열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t 하나의 파라미터만 있습니다. 이 t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letters가 가리키는 오브젝트나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택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letters하고 t는 서로 다른 프레임에 속한 변수이긴 하지만 같은 오브젝트를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t를 통해서 어떤 원소를 제거를 하게 되면 다른 프레임에 있는 변수를 통해서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그 함수 내부에서 그 어떤 리스트를 내가 조작을 하거나 변경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막 다룰 때는 기존의 리스트를 이제 모디파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것인지를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append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리스트를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더하기로 이제 리스트를 이제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원소들을 그럴 때는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다음 코드를 보면 t1이라고 하는 변수가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t1.append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t2라고 지금 assign을 지금 하고 있는데 append는 t1 자체를 이제 modify 하는 것이라서 return value가 없는 void 펑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assignment는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코드일 뿐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t1은 바뀌어 있습니다. t2는 return value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t1은 처음에 1, 2를 원소로 하는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1이라는 그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는 오브젝트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 오브젝트는 동일한 오브젝트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ppend는
주어진 리스트를 이제 modify를 할 뿐인데, 자, 비슷한 일을 이제 더하기 오퍼레이터로 하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조금 전에 그 T1을 보면 1, 2에서 하나를 더 append를 했기 때문에 T1이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 오브젝트에는 3개의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어사인먼트를 하게 되면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하는데, 그것은 이 리스트와 이 리스트를 이제 더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더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이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T1이 가리키는 리스트와 이 리스트를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듭니다. 더할 때는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를 연결한다는 뜻은 이와 같이 4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덧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기존의 것은 가만히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t3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t3라는 변수가 이 녀석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본 append를 사용할 때는 그 리스트 오브젝트가 하나였다가 그 내용만 바뀌는 것 뿐이었는데, 지금은 오브젝트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한다면 뭐 중간에 더 생기는 게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뭐 결과만 보면 이것 말고 이게 또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T1하고 T3를 보면은 결과 자체도 지금 다릅니다. T1은 변화가 없고요. T1을 기준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T3가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append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리스트를 modify 하는 것이고요. 덧셈 하는 오퍼레이터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덧셈 하는 오퍼레이터는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리스트는 그대로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함수는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를 이제 보이는데요. 자, 앞에서 그 파라미터로 전달된 그 오브젝트의 원소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제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요. 그 방법이 앞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delete head라는 이름으로 대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잘 제거가 됐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하면 그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면 T에서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1콜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들만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들로 이제 리스트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리스트,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는 이러한 것을 이제 원소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함수가 만들어지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데 t는 1, 2, 3인 상태에서 이 함수를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때문에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t가 그것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자, 이 t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t1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t1. 그러면은 자,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서 파라미터 t가 t1을 가지고 할당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파라미터 t라는 변수를 보면 t1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가 t인데 t도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보면 t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인덱스 1부터 쭉 그 다음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슬라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2하고 3만을 가진 새로운 리스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t에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끊어지고 t가 이 녀석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어사인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T1이 가리키고 있는 이 리스트 오브젝트에서는 1이 제거가 된 게 아니고요. 이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고, 이 오브젝트에서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로 구성된 리스트가 새로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이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파라미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가 호출이 되고 종료가 되면 이 로컬 파라미터는 더 이상 접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들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t1이라는 변수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원소가 전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bed delete hea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지금 이 example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리스트를 변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리스트로부터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거나 뭐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라이스 오퍼레이터가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의도한 대로 기존의 리스트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T4가 1, 2, 3을 가리키고 있다가 T4를 전달하게 되면 T4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과 이제 비슷하게 다음과 같은 이제 example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그 함수 내부에서 리스트의 내용을 이제 조작을 이제 하는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요. 물론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이제 방식 중에 하나는 파라미터 아규먼트 전달된 리스트는 이제 건드리지 말고 새롭게 하나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리턴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을 한 tail이라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ail이라는 함수는 t를 받아들이는데요. t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 슬라이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리턴을 하는 형태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고요. 내가 변경된 것은 return value로 받아오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letters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a, b, c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다가, 자, letters를 이제 tail이라는 함수에 전달을 한 다음에 이 tail이라는 함수는 letters가 가리키고 있는 이 오브젝트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변경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return을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return을 한 것을 rest에 할당을 하고 나면 rest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즉 리스트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구성된 리스트를 내가 얻어낸 것입니다. 자, 이때 letters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함수 내부에서 리스트 자체를 이제 modify를 뭐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modify를 하는 것 대신에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return을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작성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고 또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리스트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리스트가 뮤터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와 같이 뮤터블 오브젝트를 좀 부주의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에러의 대부분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리스트와 관련된 메소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modify를 하는 것이고 return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생각해 보면 스트링의 메소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스트링은 자기 자신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변형된 결과를 return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리스트 메소드하고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하게 되면 word라고 하는 변수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strip이라고 하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이제 whitespace 제거를 하는 메소드였는데요. word가 이제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을 때 문자열 자체가 immutable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고 그걸 변경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그것을 return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assign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듯이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t가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 5, 1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을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ort는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t.sort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을 정렬을 하긴 하지만 assign을 하면서 t가 이 녀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난을 가리키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tring 메소드를 쓸 때랑 리스트 메소드를 쓸 때랑은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이제 리스트를 사용할 때 에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방법이 좀 많은 것도 한 가지 이런 에러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문장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그것을 위주로 사용을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원소를 제거하는 메소드 혹은 함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섞어서 쓰다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혼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그것을 계속 쓴다면 에러를 줄일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원소를 이제 없애는,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하는 것도 append를 쓸 수도 있고 더하기 오퍼레이터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append는 자기 자신을 modify 하는 것이고요. 더하기 오퍼레이터는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계속 그것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에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과 같은 이제 코드들은 다 올바른 이제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t가 어떤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x는 어떤 값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때, 이 x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이제 추가를 할 때는 append를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t.append를 하게 되면 이 녀석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에다가 그 x를 이제 추가한 리스트를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녀석을 t가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즉 t가 처음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자 얘도 비슷하겠습니다. 네, 요런 그 두 번째 형태랑 자 그런데 이제 그 잘못 쓰게 되면 append랑 이제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뭐 번갈아 쓰다 보면 잘못 쓸 수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append를 할 때는 원소 하나만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하게 되면 리스트 자체를 원소로 생각을 해서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랑은 좀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append는 이제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ssign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이제 더하긴 하지만 assign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도한 대로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녀석과 비슷한데 이쪽에 있는 것은 하나의 값이라서 얘는 리스트고 얘는 값이라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실행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세 개는 에러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진 않는데 의도한 것과 다르게 동작을 하는데 얘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엘리어스가 이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다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t가 312라는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t에다가 sort를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312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이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 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기존에 있던 리스트로부터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로 하게 되면 이 리스트하고는 별도로 새로운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즉 이렇게 쓴 것과 이렇게 쓴 것은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t2도 가리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리스트가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리스트, 오브젝트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t2를 가지고 sort를 하더라도 t는 변화가 없습니다. t2는 물론 sorting 되겠지만 자, sort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카피본을 만들어서 카피본에 대해서 sort를 이제 하는 일을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sorted라는 함수는 내부적으로 t를 받아들여서 t를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된 것을 가지고 정렬을 하고 그 정렬된 것을 return을 합니다. 그래서 return을 해서 t2 할당을 하게 되면 t는 변화가 없고요. t2는 변경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길었는데요. 네, 코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드를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리스트 아규먼트를 보면 delete head는 t 자체를 우리가 alias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letters 자체가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append하고 이제 더하기의 차이를 보면 t1에다가 3을 append를 하게 되면 t1이 지금 사실은 이제 바뀌는데 t1 자체는 바뀌지만 이게 return value는 없기 때문에 t2에는
아무것도 지금 할당이 되지 않아서 난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더하기로 하게 되면은 T1은 그대로 있고 T3가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을 좀 잘못 사용을 한 example이 bad delete head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긴 하지만 그것을 내부 파라미터 t에 할당을 하는 것이라서 바깥쪽에 있는 t4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t4에는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배드 딜리트 같은 경우는 전달되는 t 자체를 내가 변경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했었는데 좀 잘못된 그런 함수죠. 제대로 하려면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할 때는 이제 레터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전달되는 것은 변경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한 것을 새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레터즈가 A, B, C를 가리키고 있을 때 레터즈 자체는 변화가 없으면서 레터즈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을 제거한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리턴을 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테일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디버깅 관련해서 몇 가지 코드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뉴라인 캐릭터가 있을 때 스트립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기존의 이제 문자열은 이뮤터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A, B, C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그것을 리턴을 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서 리스트에 이렇게 쓰게 되면 t가 제대로 소팅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소팅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여기서는 t.sort라고 하면 t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immutable object에 대한 메소드와 mutable object에 대한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구분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append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42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1, 2, 3이라는 것에 42를 추가를 할 때 x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스퀘어 브래킷을 하고 쓰게 되면 추가가 되긴 하지만 42가 추가가 된 것이 아니라 42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즉 이거 자체가 원소로 추가가 된 것이니까 물론 에러는 아니지만 이때하고 이때가 서로 다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원하는 결과가 되도록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결과는 t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t는 그대로 네, t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 할당이 새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t가 가리키는 오브젝트가 바뀌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이제 t가 가리키게 하다 보니까 t가 1, 2, 3, 42를 가리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나 지금 t가 가리키는 것은 같지만 지금 기존의 리스트가 변경이 된 것이고 처음 것은 지금은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게 새로운 리스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방법도 플러스 이퀄 어그멘티드 어사인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잘못된 경우를 좀 보면 자, 이 경우에는 append가
void 펑션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t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긴 하지만 t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t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에러는 발생을 하진 않죠. 런타임 에러가. 자, 그 다음 코드는 t는 리스트고요. x는 이제 값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뮤터블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엘리어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복제본을 만들어서 복제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변경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T2를 이제 복사를 해서 T2를 소티하게 되면 T는 변화가 없고, 물론 T2는 변화가 될 텐데요. 자, 이러한 과정을, 즉 복사를 하고 솔트를 하는 이 과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sort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 자체는 312로 변경이 안 되어 있고요. t2가 지금 변경이 된 리스트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13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